공자톡톡 논어 세미나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뭐 이렇게 찍다가는 오늘 밤새워 찍어도 뭐 끝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일정 약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내에서 진도를 맞춰야 됩니다. 자, 조금 전까지 이 효의 개념과 무의에 관계된 아주 명쾌한 얘기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승훈 선생님. 네.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인 우리가 이 텍스트의 맥락을 이어서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편은 어떻게 좀 이렇게 들어가야 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면서 풀어질까요? 모르겠는데요. 예. 사실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답이 무슨 뜻입니까 해서 뭐 또 심오한 뜻이 나올까 했더니 많이 듣던 얘기만 하고 말아요. 근데 이게 사실 구조가 좀 어렵잖아요. 생사지일의 생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지, 그를 섬기는 것을 예로서 한다. 그러니까 예는 곧 무이니까 어김이 없이, 때에 어김이 없이, 이치에 어김이 없이 섬기다가, 사, 장지일에 사, 누가 사하는 거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지는 실제로 장사지는 묻는 건데, 묻는 것을 예로서 때에 맞게 어김이 없이, 이치에 어김이 없이 묻어드려야 되고, 제지일에 제사 지내는 것도 때에 어김이 없이, 어떤 이치에 어김이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해석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새롭게 순환은, 예라는 것이 순환하는 이치, 그 순환하는 이치에 맞게, 현대적 의미로 봤을 때 순환하는 이치에 맞게 섬기다가, 순환하는 이치에 맞게 장사 지내고, 순환하는 이치에 맞게 추모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좀 뒷부분의 해석이, 제가 한 해석이 좀 뭔가 시원치 않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백수 선생님, 이게 참 말씀 그대로 여기서 자활생사지일해가 나온다는 게 좀 어색한데, 나름대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생사지일해, 사장지일해, 예잖아요. 그러니까 예의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운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공자도 이 얘기를 하면 제자가 기억할 때 이 예를 계속 강조하니까 이제 아분을 맞춘 거하고 비슷합니다. 문장 구조도 같고요. 네? 생, 사지일에, 사, 장지일에, 제지일에.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 현상은 이제 세 가지인데, 그 예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의 순환에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그러한 것으로 풀면은, 살아계실 때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아가셔도 감사의 마음으로 묻고, 제사를 지낼 때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게 바로 그 어기지 않는 마음, 효다. 네, 어기지 않는 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잠깐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여기 위 다음에 때 시자도 올 수가 있고요, 이 예자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순리할 때 순자도 올 수 있고, 하늘의 도리에 도자도 올 수 있다. 그렇게 봐야지 그동안 죽어있던 예도 살리고 효도 살리고, 우리가 그 이제 풍국 선생님을 통해서 여기 자연농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게 우리가 땅에 효도하고 하늘에 효도하는 방법이 결국은 인간에게 효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네. 근데 지금 시작부터 근본적으로 농사를 할 때 제초제나 살충제, 살균제를 뿌리는 것, 그것의 폐해는 이번에 뭐 우성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옥시사건. 네, 옥시사건. 그 정말 인간으로서 못할 것을 했는데도 그 돈 때문에, 이윤 때문에, 그건 핵모 아닙니까? 인간임을 스스로 포기하고도, 그렇죠, 어떤 내가 포기하지 것도 모르고 있는 그 몽매함이랄까요. 그리고 그거를 그들만의 아픔으로 놓고서 네? 그들이 호소하고 그럴 때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의 다른 모습으로 보지를 않고,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죽음 앞에도 정말 우리의 양심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 아닌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죽음으로써 얘기한 사람들한테 우리는 너무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불인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불인한 시대. 생명을 생명으로 대우하지 않는 시대가 아닐까. 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비커에 담겨있는 개구리가 나만 안 죽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전부 다 익은 개구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야. 자, 우성 선생님. 네. 많은 행간이 있는데 지금 네. 다음 저희가 텍스트에 좀 충실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처음에 읽었던 거랑 똑같이 되겠죠. 뭐. 맹의자가 효에 대하여 물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어기지 말라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맹의자가 나갔거나 뭐 시큰둥했겠죠. 번지가 말을 모는데 공자가 번지에게 말하기를 맹손이 나에게 효를 물어서 내가 대답하기를 어기지 말라라고 하였다. 번지가 말하기를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라고 하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에 맞게 예를 갖추어서 장사 지내고 또 예에 맞게 예를 갖추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바로 이겁니다. 자, 풍구 선생님. 이 무성 선생님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을 듣고 나니까 이 5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입체적으로 생기시나요? 그래서 저는 생기면 안 돼요. 생기면 안 돼요. 아니 얼마 전에 2달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생각이 떠올랐는데 한 보름가량을 식물인간으로 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그거 보면서 든 생각이 그저께인가 어느 모임에 가서 그 늙는 거에 대한 대화가 있었어요. 근데 다들 대부분은 늙을 때는 병원이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반대로 얘기했어요. 병원이 멀어야 깨끗하게 죽고 병원이 가까우면 구질구질하게 죽는다. 그래서 좀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뭔가 저는 예라는 게 아까 이게 천적하고 관련돼서 해석하고 싶었던 건데 좀 쉽게 얘기하면 조심하는 것 같아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조심하게 대하고 돌아가실 때도 조심스럽게 하고 제사 지낼 때도 조심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제사 지내면 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 숨소리도 못 냈어요. 그냥 뭐 언제 저거 끝나나. 근데 생각하면 그게 큰 훈련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사가 그냥 엉망이 되네. 그냥 뭐 떠들고 뭐 예가 없어졌죠. 근데 그게 곰곰이 예는 저는 조심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 농사 입장에서도 조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풀 앞에서도 조심하고 천적 앞에서도 조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뭔가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을 병원에 위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병원이 가까우니까. 결국 내가 어머니 임종을 못 지켜봐가지고 이게 내가 참 그게 계속 남더라고. 내가 돌아가실 줄 알고 새벽 4시까지 있었는데 그 다다음 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얘를 대하지 못하고 이러는 거 아닐까. 근데 병원이 멀리 있으면 집에 모셔서 임종을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종을 지켜볼 때쯤이면 얘를 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이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럼 반드시 다시 올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돌아가실 때의 그 고통을 유족들이 못 지켜본대요. 그러니까 결국 119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옛날에 우리 아버지 고3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둘째 형이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하면서 돌아가시는 거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예가 아닐까. 그죠? 그게 고통스러워서 119로
병원에 대한 낸짝 갖다 위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끝까지 지켜보고 돌봐드리고 하는 게 그 조심스러운 예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저는 그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그죠. 저는 세 분의 어머님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절대 필요하다고 봐요. 시골에서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본다는 게 참 이게 복된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그걸 알지 모르지만 그걸 보면 괴롭죠. 그걸 지켜보는 건 괴롭죠. 근데 그걸 병원에 위탁하면 그죠. 결국은 자기의 불편함을 병원에 위탁하는 거죠. 자기는 편하지. 그거를 아주 오늘 통렬하게 말씀을 하시네, 경험자로서. 3개월 되셨나요 이제? 그죠. 3개월 됐죠. 혹시 가끔 꿈에 한번 등장하신 적 있습니까? 꿈에 지금 딱 두 번 등장하셨는데 결국은 그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느낌이 있죠. 멀리서 나타나죠. 죽은 사람이. 그리고 말이 없어. 멀리서 나타나시고 또 금방 가야 되는데 그게 똑같더라고요. 어머니가 지금 2번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또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된다는 것도 말도 안 해요. 내 꿈속에 꿈속에 다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죽음이라는 게 나 생과 사의 그런 차이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는 뭐 그런 살아있는 자의 집착이겠죠. 뭐. 우리 통곡 선생이 3개월 전에 어머님을 여의시고 오늘 나만 여인 것 같아. 효장을 접하니까 참 마지막 후반부에 와서 참 여러 가지로 숙연해집니다. 저희가 좀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데 이 편을 여기서 정리를 하고 우리 다음 편엔 좀 더 밝은 얘기를 가지고 이 최종적인 공자 톡톡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